안녕하세요. 자, 잘 지냈죠? 서울이 참 빠르네요. 그렇죠? 이번 주 지나면 2월달이 금방이네요. 예. 자, 처음 오신 분도 있고요. 기존에 있던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1, 2월달까지, 3, 4월달까지 뭐예요? 기본서를 계속 읽어달라는 것 부탁드리고, 자, 우리가 우리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기본서가 많이 얇아졌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제작비를 좀 아껴서 수강생들한테 책값을 좀 아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요. 지금 우리 MZ 세대들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 회계사 준비해도 회계사가 뭐예요? AI가 도입된다고 그러니까 회계사 준비하다가 멈춰버리고. 자, 대표적으로 또 변호사들도 지금 1년에 3,000명이 나오거든요. 변호사도 엄청나게 많아, 지금. 변호사가 지금 노가다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경제가 지금 핍박하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두셔야 되고. 근데 공인중개사는 어때요? 제 생각에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중개사는 제가 AI가 할 수가 없어. 왜 그래요? 우리 학교에서 무슨 활동을 배우죠? 이론은 잘 AI가 분석을 해주는데, 결론적으로 부동산은 어디를 가야 돼요? 임장 활동을 가야 되거든. 임장 활동은 AI가 할 수가 없거든. 로봇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중개사는 끝까지 살아남을 겁니다. 그래서 판단은 그래요. 생각해봐요. 내 재산이 한 10억이 있다. AI한테 안 맡기거든.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관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관계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서 자격증이 꼭 남는 것은 공인중개사, 세무사. 세무사는 살아남아요. 왜 그럴까요? 세무사는 탈세와 탈법은 AI가 못하거든. 그럼 누가 해요? 인간이 하거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거든. 탈법, 그 다음에 절세는 못하거든. 그냥 AI는 또 정상적으로 자료를 집어넣으면 정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회계사,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변호사, 얘네들은 AI를 도입한다고 그러죠. AI가 도입하면 그거는 이론만 도입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그러니까 세무사라든지 공인중개사는 살아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해야 돼? 따거나 보라는 거야, 따고. 공인중개사 따기 전에 후회를 해요. 따기 전에. 이게 공인중개사가 되겠느냐. 다 밥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학에 맡겨져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생각해 두시고. 자, 그럼 오늘 한번 보시죠. 전주에 뭘 배웠어요? 전주에. 봐봐요. 일주일 전에도 생각이 안 나. 그렇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예요? 바로 대리라는 거예요. 대리. 그렇죠. 대리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효과는 본인에게 계속되는 것. 그러면 이 대리라는 개념만 알고 하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리와 관련돼서 이제 본인이 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상대방이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대리가 있다고. 그래서 대리 상명관계만 자꾸 떠오르면 돼. 일단 기본적으로. 디테일하게는 어차피 디테일하게 하려면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인원을 잡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 봐봐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대리랑. 그럼 눈 감고 해온다고. 그리고 관계에서 우리가 잡아놓으라는 겁니다. 대리랑 뭐예요?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효과는 본인에게 계속되는 것. 요거 뭐예요? 대리관, 요거는 대리행위, 요거는 대리효과. 그 정도만 알면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리가 제3자를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복대리. 복대리가 다시 복대리를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바로 복대리가 되거든.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이제 본인이 대리거나 대리한테 뭘 줘요? 대리권을 주죠.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 그 정도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중개사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뭐가 필요가 없어요? 학벌 필요 없습니다. 학벌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딱 뭐가 필요해요? 자기가 시간 정도를 투자를 해줘야 돼.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해요? 엉덩이가 필요해. 지그시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거, 책을 읽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대리 파트를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또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봐봐요. 항상 뭡니까? 1, 2월 달에는 뭐부터 잡아요?
목차를 외우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절반은 뭐예요? 목차를 외우고 있어. 목차를 외우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뭘 상기를 해두는 게 가장 좋아요? 민청원. 요거죠, 요거. 요거에 뭐예요? 오봉산이에요? 민법총칙산이에요? 산이 몇 개예요, 봉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관심이 없으면 뭡니까? 아무거나. 어제 이제 구미 수업을 하고 오거든. 그러면 구미에는 뭐가 유명해요? 산으로 봐서는 거모산. 거모산이 뭐예요? 까마귀 오자거든. 그래, 까마귀 IQ가 90이 넘어요. 90이 넘어요. 까마귀 IQ가. 까마귀. 권 대통령이 두 분이 나오셨죠. 그래서 구미에 사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자, 서울은 무슨 산? 남산이죠. 남산. 거모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 뭘까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 국민선한테. 그래서 우리 여행가 가사에 뭐가 있어요? 이거 한번 들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현을봉. 그렇죠. 여행가 가사에 현을봉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요 현을봉이 바로 정상이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민법은 봉우리가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거든. 그러면 요 첫 번째 봉우리 이름이 뭐예요? 법률행위. 법률행위란 그럼 뭐가 필요해요? 사표시. 두 번째 봉우리가 바로 사표시. 자, 세 번째, 제3자 끼어들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전주에 배웠던 대리.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된 데서 뭐예요? 무효화 취소. 무효화 취소죠. 요거 보면 뭐예요? 조건과 기한. 이렇게 이제 발언한다고. 조건과 기한. 그래서 요 다섯 군법을, 요 무효화 취소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넘어가야 돼. 그럼 법률행위. 그러면 무효화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서 적용이 있다. OX. 5죠. 모든 법률행위. 그럼 법률행위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단독행위도 있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2개만. 계약 2개 이상이면 합동행위. 그럼 무효화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를 우리가 왜 넘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는 뭘로 구성되어 있죠? 의사표시. 요거 한번 읽어볼래? 자, 못 읽어요. 야단 맞을까봐. 의사표시, 그러면 무슨 요건? 성립 요건.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 성립 요건. 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의사표시가 필요하죠. 그럼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와요.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결론이 생기거든. 법률행위는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의사표시가 필요하거든.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요거 넘어왔어. 요거 한번 읽어봐요. 요걸 넘어가면 변질이 돼. 자, 법률행위가 여기가 뭐가 될까요? 대리행위가 돼. 그러면 무효화 취소는 보면 모든 법률행위에서 무효화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서 인정된다. OX. X. 그쵸? 안 맞죠? 모든 법률행위. 그러면 조건과 기한도 어디? 법률행위. 그러면 조건과 기한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 의사표시. 지금 가만히 있으면 뭐지? 조건인지 기한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건과 기한은 뭐가 필요해? 의사표시. 말로 표현해줘야 되거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여기 한번 봐요. 자, 해지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봐봐요. 민법 정칙에서는 해지가 없네. 왜 그럴까요? 공통점은. 민법 정칙은 민법은 물권법과 채권법의 공통점이 바로 민법 정칙이거든. 그러면 해지는 어디에서 배워요? 계약에서만 배워. 그러면 시험 문제 봐봐요. 해지는 모든 법률행위에서 인정된다. OX, X. 어디에서? 계약에서. 그러면 해지 차이점은 뭐예요? 이거는 읽어봐요. 일시적 계약. 이거는 계속적 계약이 될 공통점은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에서만 적용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자, 그러면 건저당을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 봐봐요. 그럼 벌써 사람들은 건저당 요 건 읽어봐요. 뭐죠? 계속이죠. 그러면 건저당을 그만하고 싶어. 해지야. 해지.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학교로는 하루아침에 돼. 오늘 파트 들어가서 뭐에 그번 파면 돼. 근데 민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타래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야. 한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를 못 풀어요. 지금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민법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이 돼야 돼. 한 문제를 풀게 해서. 그래서 지금 민법은 자료를 안 주는 거야. 자꾸 민법은 뭐라는 게 문제 지금 풀려고 그러면 어때? 자꾸 자괴감만 생겨. 왜 그럴까요? 왜 안 풀릴까, 민법 문제가? 민법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봐봐요.
우리가 문제 중에 뭐 1차가 뭐 학교로 마음만 먹으면 뭐에 자기가 오늘 가서 마음만 먹으면 100점까지도 나와. 파트별로 파면. 한편 중에 좀 약간 어려운 것들은 뭐 포기하라고. 그러면 파트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학교론하고 민법은 공부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공부 방법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민법은 지금 문제 풀어봐야 자꾸 자신감만 상실이 되거든. 일단 그러면 이번 달 것에 법률행위, 어사표시, 대리. 오늘은 무효와 취소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무효와 취소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기본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꾸 기본서를 봐야 돼. 기본서 자체를. 자, 그럼 무효와 취소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 자, 여기를 한번 펼쳐보죠. 몇 페이지? 88페이지. 자, 그러면 거기 88페이지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가이드라인.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책 쓸 때 제일 신경을 쓰는 게 저자들은 뭘까요? 머릿말. 머릿말 가지고 사기치는 분들이, 강사들이 많아요. 머릿말. 근데 88페이지 가니까 이제 무효와 취소가 나올 거예요. 자, 머릿말 거기 가이드라인 봐봐요. 자, 그러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유동적 무례는 사례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면 여기에도 하나 써요. 자, 유동적 무효.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 별표를 딱 3개를 해놔서 등배해야 돼. 유동적 무효. 저 가이드라인이 있죠. 거기에 책 핵심 책 있고 맨 위에 첫 줄에. 자, 그렇죠. 유동적 무효 그러면 나중에 사례가 출제된다는데 지금 요즘 자 정부 측과 관련돼서 없어요. 유동적 무례는 사례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와 있죠. 예, 여기 5장 바로 밑에. 자, 그러면 이제 요즘 서울은 전 지역이 뭘로 묶여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 써요. 그래서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규정이 잡혀 있거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딱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한 문제 가르쳐 줬네요. 토지거래가 구역 올해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럼 봐봐요. 유동적 무효를 들고 파라는 거예요. 요 자체를. 자, 그러면 무효의 재생이라는 것은 뭘까요? 재생이라는 것은 다시 활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독서실 자리 잡힌 실장 하나 뽑아놓고, 이제 내년에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물상을 하려고, 고물상. 저는 고물상이 하고 맞는 것 같아. 뭔가 정리정돈하고, 포인트를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고물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있어야죠. 그래서 토요일날 경매 받으려고 토요일날 강의하면서 땅 받으려고 지금 그래서 제가 올해 경매를 하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강의가 토요일날 몇 시? 6시부터 8시까지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착 계획 잡고 계획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남들이 갑자기 고물상 한다 그러면 바로 한번 남들은 그냥 바로 결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물상은 15년부터 준비를 척척 해왔어요. 왜 구미를 잡았을까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 학교 가신 사람이 앞에다 깡통을 하나 갖다 놓으려고 그래. 깡통을. 재활용품들, 깡통을 갖다 놓으려고. 그래서 저기 북한 지역부터 서울부터 어디까지? 저 파주부터 어디까지? 부산까지. 가운데가 어디예요? 가운데가 구미야, 구미. 그러니까 서울에서 구미까지 200km, 부산에서 구미까지 200km거든. 200km. 그래서 제가 구미에 아지트를 잡아놓은 겁니다. 아지트. 그러니까 15년부터 준비를 척척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미에다 서울에서 아파트 지금 30억이 가요. 몇 년, 15년 전에 팔았다고. 15년 전에.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가면 막 뒤통수를 때려요. 저 새끼는 부동산 강의하는 놈이 저거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아파트 가만히 앉으면 평생 먹고 살을 걸. 지금 아파트 판 게 지금 32억이 가거든. 32억이 가거든. 지상도 이해할 수가 없대요. 제 인간은 꼴통이래, 꼴통. 지 고집대로 한대요. 지 고집대로. 그래서 아파트 하나 따서 팔면 지금 32억이야. 그 당시 팔 때는 7억 8천을 팔았다고. 약 8억에 팔았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8억은 되게 썼던 겁니다. 팔고 나니까 어때요? 자고 일어나면 1억 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3억 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또 오르고. 야,
아깝기는 하더라고요. 아깝기는 하더라고. 그렇지만,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재생이 재활용품이거든. 왜 무효를 재생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개념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자, 그러면 어떤 분은 발전성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 밑에다 하나 써봐요. 맨 위에. 뭐라고 써놨죠? 무효라. 무효가 뭐예요? 자, 성님, 그거는 갖추었어. 갖추었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 않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적성해서 바로 본능으로 나와야 돼. 무효란. 무슨 요건을 갖추었어요? 성립 요건은 갖추었죠. 성립 요건은 갖추었지만, 즉,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무효야. 성립 요건 갖추었어요? 안 갖추었어요? 갖추었죠. 아까워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재생. 그러면 또 성립 요건을 우리가 잡아두라 그랬죠. 그럼 성립 요건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일반적 성립 요건은 잡아야 돼. 그러면 이제 당사자, 목적, 어사 표시.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 어사 표시. 자, 그러면 당사자, 목적, 어사 표시. 이거 어떤 사람은 이제 두 가지 공부 방식이 있죠. 어떤 사람은 어때? 그냥 안 외워져요 핑계가 되고, 어떤 사람 봐봐요. 자, 갑이 있어요. 갑이 어라한테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은 매도인, 그 사람은 매수인. 그 사람은 뭐라 그래? 당사자. 뭐 하기로 했어요? 매매하기로 했죠. 그래서 목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갑이 어라한테 뭐라 그래요? 알았다. 청약을 하겠죠. 알았다. 승낙을 하겠죠. 청약과 승낙 무슨 표시? 어사 표시.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춰질 승인 요건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요 첫째 따서라도 중단 외우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당사자, 목적, 어사 표시. 그럼 다시 읽을 때. 성립 요건. 그러면 당사자가 없어요. 당사자가 없어요. 무효로 한다. OX, X죠. 그러면 당사자가 없다면 성립 요건은 갖추지 않았거든. 그럼 당사자가 없으면 뭐예요?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무효란 그러면 뭐예요? 무효란 성립 요건은 갖추었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어. 그래서 뭐예요? 자, 줄잖아요. 1번 무효,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 그렇죠. 여기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게 뭘까요? 무효행위 추인. 요게 이제 별표가 세 개짜리. 그래서 이렇게 무효행위 추인을 잘 정리해야 한다. 또한 취소와 관련돼서 취소는 어때요? 취소는. 자, 취소와 관련돼서는 거기에다 별표 또 3개 놓고, 자, 취소는 무조건 암기하라. 암기. 왜 암기해야 돼? 법률에 규정을 해놨거든. 그래서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됐죠? 법정 취소 사유야. 요 앞에 법정이 생략돼 있다는 거야. 법정. 그러니까 법정 취소 사유라는 것은, 법정은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취소가 많으면 어떻게 세상이 복잡해서 못 살아. 약정 취소 사유는 없어. 뭐 해놨어요? 법정 취소 사유. 그럼 취소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취소를 잡았으니까 취소의 개념을 잡아야 되거든. 그럼 취소랑, 그러면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뭐예요, 취소랑? 일단, 유효하나.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의 개념을, 그러면 이번 달 고소에 뭐의 취소의 개념 하나 잡아도 되는 거야. 취소란 뭐라고 다시? 일단 유효하나. 유효해요. 유효하나. 누구? 자, 취소권자에 의해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 자, 시키는 것. 이게 바로 무효예요. 그렇죠. 무효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다 끝났어. 무효와 취소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요거 가지고 다 활용을 해 먹거든. 자, 그럼 봐봐요.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OX, X. 맞죠?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죠. 그럼 취소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어때? X. 누구의? 취소권자에서. 그럼 다 끝난 거야, 사실. 그러면 1, 2월 달에 이제 강의는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도 우리 현대인은 어때? 성격이 급해. 행간적이야. 그러니까 또 하나씩 잡아줘야 돼요. 봐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11월 달에 온 분이 계셔.
또 몇 월 달에 온 사람이 있어요? 12월 달. 그 다음에 여기 1월 달 중순에 온 사람이 계시거든. 또 오늘 뭐, 우리 또 오신 분이 있죠. 1월 말에 오신 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중개사가 난이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난이도랑. 그러니까, 그러면 뭘 활용해야 돼? 그러면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인간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의 듣기는 괜찮아. 복습용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오늘 무효 취소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인간 들어서 미리 예습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무지동적 무효 앞으로, 이 내용이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잡아줘야 돼. 그러면 일단 보시죠. 그러면 여기를 보시죠. 이제 공부를 했어요. 가이드라인이. 그러면 무효 파트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기본서 딱 잡아서. 무효란 그럼 어디? 줄쳐놔요. 여기에서. 그러면 사람이 지금 뭘 남겨요? 공감 남기죠. 그게 바로 물상대이야.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업이 끝나면 밑줄은 남아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35년 전에 선배님이 있어 돌아가셨거든. 거기도 그때는 고시 공부를 해두거든. 민법책하고 공시법책을 딱 주더라고. 공부하면서 알바는 어떤 게 남습니까? 그래서 출발은 공시법으로 했어요. 근데 공시법을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돼? 이게 안 되더라고. 공시법하고 세법은 완전 찬밥이에요.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뭐 안 되겠다 그래서 뭐 공시법 하다가 초창기 하다가 3년차에 민법으로 전환을 했거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배 강사님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돌아가셨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는 꼭 복습용으로 밑줄은 그어놔야 된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걸 뭐라 그래? 무효, 줄처럼 거. 그럼 요 자체가 뭐라는 게 크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해석하면 무효란. 아까 무슨 요건을 갖췄죠? 승인 요건은 갖췄지만, 즉,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요거 하나만 잡아도 모든 게 포인트가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아요. 아까 우리 가이드라는.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법률행위가 성립, 그만 여기 봐봐요. 무효는 불성립과 구별되죠. 무효는 아까 무슨 요건을 갖춰요? 그러면 결론도 당사자가 없어. 법률행위 자체가 읽어봐요. 불성립한 것. 불성립. 그러면 자기가 책을 읽을 때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소설하는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이유는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든. 당사자가 부존재하는 경우도 무효행위 전환을 할 수 있다. OX, X. 그렇죠.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근데 일반인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도 자꾸 여기에서 자기가,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자기가 AI한테 한번 집어넣으면 문제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여기에서 OX 퀴즈가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당사자가 부존재하더라도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OX, X. 거죠. 벌써 수학 강사들은 뭡니까? 요 책을 읽어서 강사님들은 이 1번 지문에서 벌써 뭐가 출제, 어떤 지문이 파생될 거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서가 뭐예요? 기본서는 뭐예요? 기본이 되는 책이에요. 기본이 되는 책. 그래서 기본이 되는 책. 그러면 기본서가 가장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요약집이 나오거든. 그럼 요약집, 지금부터 요약집 보면 어때요? 안 좋아. 요약집은 포인트만 딱 잡아놨거든. 그러니까 요약집을 읽어나갈 수가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본서를 계속 읽어야 요약집을 읽어나갈 수가 있어. 근데 이제 5월달에 이제 요약집 강의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5월달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는 결론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요약집. 그러면 여기 IQ 뭐예요? 80 이하 있어요? 없죠? 80 이하 없죠? 우리 판검사는 뭐예요? IQ가 옛날에 저희 때 판검사 IQ를 검사를 해봤어. 그래서 IQ는 세 자리 숫자가 없어, 판사들이. 그러니까 우리 법이라는 것은 단순 암기, 단순 이해,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본서. 그러면 기본서를 한번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많이 읽는 거. 공부 못하는 사람은 낙서 치면서 읽어봐요.
다도 많이 읽어. 근데 정독이 뭐예요? 정독이 바르게 읽는 거죠. 그 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상량. 지금 뭐 자기는 공부를 했대요. 많이 읽었대요. 정독을 했대요. 생각을 안 하잖아. 지금 제일 여기에서 뭐예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뭐예요? 생각을 안 하면서 책을 읽는 사람이 지금 한 2명 정도가 있어. 그 사람들은 지금 요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는 거야, 지금. 많이 읽었어요? 지금 뭐, 머리에 진하게 읽었대? 진하게 읽고 뭐가 필요해? 이거야. 다상량이라.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읽더라도, 자기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딱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자, 무효란 승인 요건은 갖췄어, 안 갖췄어? 갖췄죠?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이 안 하죠. 그럼 무효를 주장하는 이익이 있다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2번 가봐요. 법률적인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밑줄을 딱 꺼놓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봐봐요. 그러면 무효와 취소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OX. 무효와 취소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OX. X.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 근데 취소는 취소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생각을 하면서 읽어라.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생각을 읽으면 기본서 한 번 읽어도 돼. 한 번 읽어도. 근데 생각을 안 하고 읽으면 아무리 읽어봐야 다독하고 뭐에 다독.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말씀에 다독도 좋다. 정독도 좋다. 그 다음에 다상량. 요즘은 뭐라는 거예요? 요즘 집사람이 숙제를 내줬어요. 뭘 읽어요? 당신은 이 머리가 너무 굳어있게 너무 고쳐가지고 원리 원칙만 따진대. 그 원리 원칙을 따져야 해서 머리에 뭘 가르쳐야 돼? 인문학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철학서를 올해 5권을 읽고 저한테 뭐예요? 독후감을 제출하래. 제출해줘야 된다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기본서 관련돼서 이 1번에서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과 바로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자, 무효와 취소니까 무효의 개념을 여기 정확하게 잡고 그러면 다음 파트에는 뭘까요? 예측하는 사람은 취소의 개념을 잡겠죠. 그래서 취소라. 여러분 있죠? 취소전자 법이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한 법률 행위를 행위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 밑줄 딱 하나요. 자, 취소와 관련돼서는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써요. 자, 취소. 일단 취소라는 개념은 여기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취소 사유. 취소 사유는 딱 4개를 규정해놨어. 우리 법학에. 그래서 봐봐요. 자,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착오자, 자, 사기, 강박자, 사기자, 강박자거든. 그런데 1년 내내 공부하는데 취소사유도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거기 88페이지 하단부에 딱 취소사유. 한 6개를 한번 써볼 거예요. 집에 가서 외워야 돼. 자, 취소사유, 그러면 이 앞에 뭐가 생략이 됐다? 법정이 생략됐어. 법정 취소사유.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봐요. 제작사가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이거 한번 써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작사가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거든. 자, 읽어봐요. 제한능력자. 여기 써요. 절대적 취소네. 착오사기 강박은 상대적 취소.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절대적 취소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절대적이라는 것은 선의하기 보호받을 수 있어, 없어? 보호받을 수 없어. 그렇죠? 그러면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것. 대항할 수 없는 것. 절대적 취소. 그러면 상대적 취소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죠. 그러면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대항할 수 있다. 이거죠. 대항할 수 없다. 요거는 있다. 그렇죠? 좀 있다 없다 때문에 이제. 자, 그러면 제한능력자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 요거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읽어봐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앞으로 취소사유. 그러면 제작사.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담정 효력이 다른 것을 골라라. 요거 뭐예요? 취소. 요거 취소. 요거 취소. 요거 취소. 하나는 뭘 갖다라? 무효사유를 갖다라.
뻔한 스토리거든, 뻔한 스토리거든. 자, 그러면 이제 취소사유와 관련돼서 이제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자, 두 번째. 뭐라고 써놨어요? 지속권자. 지속권자 그러면 이제 써요. 자, 제작, 하, 대상. 이제 요거는 저자를 한번 따보죠. 제가 뭐예요? 자, 능력자, 착오자. 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자를 뭐예요? 사기, 강박자, 대리 또는 승계인. 지속권자를 딱 정해놔서 딱 미리미리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제착, 하, 대상. 근데 여기 요 대리인과 관련돼서 특별히 조심할 거는 뭐예요? 조심할 거, 대리 파트, 지난주. 임의 대리냐, 법정 대리냐. 그걸 잡아놔. 분명히 거기 가서 이제 논점이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나올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지속권자. 세 번째는. 뭐라고 써놨죠? 취소의 방법. 그죠? 취소의 방법. 그러면 취소의 방법은 뭘까요? 자, 불효식이, 불효식이. 불효식, 그죠?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는 게 불효식이거나. 그러면 제가 뭐 반장님한테 취소 이러면 돼. 구두로 했죠. 그러면 서면이든 구두는 괜찮아. 그러면 뭐예요? 불효식이야. 자,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자, 취소의 상대방. 취소의 상대방은 뭐예요? 자, 직접 상대방에만 취소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러면 전덕자가 뭐예요? 다시 전자죠. 넘긴 거예요. 그럼 전덕자한테는 취소할 수 없다. 자, 취소의 상대방, 직접 상대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줘야 돼요. 자, 다섯 번째. 자, 취소의 효과. 그래서 취소의 효과는 뭐예요? 두 번째. 소고표. 그렇죠. 소고표. 또 하나는. 자, 취소는 어때요? 봐봐요. 취소는 일단 유예, 안 유예? 유예하죠.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그러면 내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있죠. 그래서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 부당이득. 자, 그러면 봐봐요. 취소는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취소는, 자, 일단 확정적 무효가 됐죠. 손해본 게 없거든. 그럼 취소는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읽어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 취소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외워두면, 요 취소에 의해서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취소는 누구에 의해서? 취소권자 줄쳐놔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제착, 대상. 그렇죠. 법이 규정한 거면 법이. 그래서 여기에다 써요. 법정이라는 거네. 그렇죠. 법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와 관련돼서 취소는 법정 취소 사유와 약정 취소 사유가 있다. OX, X야. 취소는 뭐밖에 없어? 법정 취소. 그럼 벌써 공부를 문해력이 있는 사람은 이 지문에서 문제를 만들어 간다고. 자유가 있는 경우 유한 법률 행위를 행위시로 소급 동그라미. 소급, 그쵸. 자, 취소는 무슨 효과 있다? 소급표, 그쵸. 여기에다 줄쳐놔요. 일방적 의사표시. 그러면 취소는 그러면 여기에다 써 단독행위라는 거네. 단독행위를. 그럼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러면 취소는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돼.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대.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뭐가 하나 탄생할까요? 뭐예요? 형성권, 그렇죠. 형성권. 그러면 취소권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말한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한 법률행위로 취급되지만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다루긴한다. 벌써 공부 다 된 사람은 이 세 개 지문에서 모든 걸 유추해서 빼나간다고. 그래서 그럼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그럼 취소란 누구에 의해서? 취소권자가 법이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한 법률행위를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 있다. 그래서 요즘에 기본서 가지고 해요. 수강생들이 요즘 요게 좀 쓴다고 자꾸 이야기해서 발음이 약간 센다고 또 그래서 또 하나는 왜 그럴까요? 발음이 센다. 두 번째는
쓰기를 싫어해. 쓰라고 그러면 뭘 쓰라고 그러면 벌써 저를 째려봐요. 저 인간은 쓰라고 그런다고. 한번 써보는 거야. 써보라. 그러니까, 그러면 발음이 약간 된다. 플러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쓰기도 싫어한다. 그래서 기본서 떼워서, 기본서에다 뭐에 나름대로. 그래서 전략을 잡히 이제 다시 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치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잡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들이 이제 파생해요.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수사관, 무선관, 향상관이에요. 향상관이라 일방적 어사표시에서 발생하는 거가. 그러면 한번 행사하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그러면 지석관은 지오 취득의 대상이